대법원 2025년 8월 11일자 2023모 2060 결정 사건명 초징 보전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1. 부패 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추징 보전 명령을 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이라 한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제1조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 척결함을 그 목적으로 밝히면서 제5조 제2항에서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1항, 제2항을 추징에도 준용하고 제8조에서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하 마약거래 방지법이라 한다. 마약거래 방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거래 방지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마약류 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 보전 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재산 몰수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추징 대상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거래 방지법의 범인에 대한 추징 보전 규정을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른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은 추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묘한 것으로서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부패재산 추징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패 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 몰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 보전 명령을 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추징 보전 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추징 보전 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범인 외의 자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0도 10908 판결 사건명 군기 누설 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 이하 복제본이라 한다.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 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압수 대상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 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 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군사법원법 제154조, 제254조의 적법 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2.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제359조의 2.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군검사가 갑의 내란 음모 등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범죄 사실의 참고인이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복제본을 생성한 다음 그로부터 추출한 모든 정보의 엑셀 파일을 분석하던 중 피고인의 취업 목적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발견하여 추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계속하여 엑셀 파일을 분석하다가 또다시 피고인의 별건 진급 선발 결과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고 다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에 터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로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2도 8664 판결 사건명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 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 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 법인으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 공개, 외국 사용하였다는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되어 그 재판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2도 11923 판결 사건명 의료법 위반 등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 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 유관 정보,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무관정보,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 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전자 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 이하 복제본이라 한다.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그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2.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의 종료 후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무관정보,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 소극.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이하 무관정보라 한다. 무관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종료 후에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압수, 수색 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사기관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3.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검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2차적 증거의 경우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이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4. 피고인 갑을 작물 취득 및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사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갑의 주거지에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압수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인 갑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 기록, 메시지, 검색 로그,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의 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 엑셀 파일과 PDF 파일을 생성하였으며 검사는 위 각 계약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 갑 등의 치과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문서로 출력한 뒤 비의료인인 피고인 갑과 치과 의사인 피고인 을, 병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사안에서 위 각 계약서는 범죄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으로 압수한 것이고 엑셀 파일 등을 생성, 저장, 복제하고 출력물을 출력한 절차에 영장 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 수집 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2도 15547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등 손실, 방조 등 1.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 손실죄의 성립 요건 및 범위의 내용 국고등 손실죄의 범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 손실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어야 그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회계관계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국고 등 손실죄의 범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자가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2. 방조범 성립의 전제 요건으로 먼저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정범의 성립은 방조범 구성 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방조범의 성립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된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4도 17801 판결 사건명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및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위 합성 사진 등이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라 한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피원물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의 얼굴, 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것. 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 합성 사진 등은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 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도 986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피고인이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적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2. 피고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게시 공간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악의적, 공격적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기호 표시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표기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위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립했는데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도 4428 판결 사건명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 보건 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 보건조치 의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 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 2020년 1월 16일 시행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 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 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 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헌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 보건 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 보건조치 의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 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도 7665 판결.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1.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조의 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적극. 같은 법 제9조의 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 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 장소외의 출입 금지 및 접근 금지, 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 제2호의 2 피해자 등 특정 인해의 접근 금지, 제3호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제4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 금지, 제5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 필요한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의 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9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의 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준수 사항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 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 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가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 사항에 따른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7%로 측정되어 추가 준수 사항 위반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 사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추가 준수 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 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도 7992 판결 사건명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거나 사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인지 여부, 적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을 종합하면 청소년 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이하 전자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한다. 전자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헌상 명백하다. 여기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이 책임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전자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